안녕하세요. 트러스가드 VPN 구축 사례로 살펴보는 건설 현장 내 정보 보안 강화 발표를 진행할 안랩 NW 컨설팅 파트 정승재입니다. 이 건설 현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이 지점 사무실하고는 많은 환경이 좀 틀린데요. 일반적인 사무실에 비해서 장비가 운영되는 이런 주변 환경, 그리고 건설 현장의 경우는 현장이 끝나게 되면 이동하고 아니면 중간에도 장비라든가 인원이 이동하는 이 기존 사무실 운영 환경과는 많이 좀 다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장비들의 하드웨어 장애 또는 인원, 장비 이동으로 인한 보안성 확보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이 안랩 트러스가드 장비를 이용해서 이 건설 현장에 어떻게 보안을 좀 손쉽게 확보를 했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네트워크 보안 지원 부분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 현장의 보안 강화 이슈와 지원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설 현장에서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 3가지 것들은 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건 건설 현장이 아니라 모든 사무실, 어떤 지점에 대해서도 많이 동일한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현장 내부에서 사용하는 단말에는 백신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 단말은 취약점이 패치된 최신 OS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통 센터에 관련된 솔루션들을 구축하고 단말들이 설치되어서 운영 에이전트가 설치돼서 운영이 보통 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이 불특정 단말에 대한 접속, 이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 인가된 장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장비를 인식하고 인가된 장비만 제어하기 위해서는 보통 별도의 보안 장비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개별 현장별로 장비를 추가 구매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승하고, 그리고 다수의 보안 장비를 운영하게 됨으로써 이 장애 발생 시 원인 파악 및 조치를 하기 위한 이 리소스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리스크를 제거하면서 건설 현장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기능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기능들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크게 저희가 요구사항을 한 4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국내 건설사인 D건설사 인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서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인가된 단말을 모든 현장에서 별도의 작업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은 다른 어떤 일반 사무실과는 좀 다르게 장비 또는 인력에 대한 이동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장비 또는 인원이 이동할 때마다 해당 현장에 별도의 이런 인가되는 장비 작업을 해야 된다면 리소스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한번 인가된 장비는 모든 현장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이 비인가 단말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비인가 단말이 접속했을 때 그 비인가 단말을 사용한 사용자가 내가 서비스가 안 될 때 왜 안 됐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운영자는 이 비인가 단말을 임시로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용자가 이 인가된 단말을 운영을 할 때 별도의 로그인이 없고, 그리고 에이전트도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용자 단말에는 백신이라든가 패치 매니지먼트 서비스 관련된 이런 별도의 보안 장비들, 에이전트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별도로 장비 인가를 위해서 별도 에이전트를 운영한다. 단말의 리소스를 많이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에이전트가 없고, 사용자 단말을 인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로그인 이런 것들도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2가지 요구사항을 또 받다 보니, 그렇다면 에이전트도 설치할 수 없는데 IoT 기기나 OA 기기 이런 곳은 어차피 에이전트 설치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4가지 형태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럼 안랩 트러스가드는 이런 4가지 요구사항들 모두 만족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제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 로그인 없이 단말 인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찾다 보니까 맥 주소 기반으로 단말 인증하면 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맥 주소는
이 모든 단말, TCP/IP 통신하는 이 모든 단말이 각각의 유니크한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맥 기반으로 제어하게 되면 사무용 PC나 IoT 기기, OA 기기 등에 대해서도 제어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 PC 같은 경우에는 맥 주소 정보를 확인하기 좀 편하게 되는 반면에 IoT나 그렇다면 OA 기기 등에 대해서는 이 맥 주소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기기들에 대한 맥 주소 수집에 오히려 리소스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려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생각한 게 OUI 기반으로 맥 주소를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맥 주소는 6개의 옥텟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앞에 있는 3개의 옥텟은 제조사 IEEE에 등록된 이 제조사 맥 정보입니다. OA나 이 IoT 기기 등은 보통 업체별로 동일한 제조사의 장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제조사 맥 주소 기반을 등록해서 운영할 경우 이 장비를 변경되거나 추가되었을 때 별도의 작업을 하지 않고 인증된 장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D건설사의 경우는 이 PC 단말의 경우에는 맥 주소 기반으로 제어를 하게 되고 이런 IoT나 OA 기기 등에 대해서는 제조사 맥 주소 기반으로 허용하도록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말 인가를 해야 되는 구간에 있을 수 있지만 종종 인터넷을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인터넷을 허용해야 되는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 별도의 장비를 운영을 해야 될까요? 트러스가드에서는 맥 기반 제어를 실행할 인터페이스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간단한 구성대 보시는 것과 같이 방화벽 내부에서 이 맥 제어 기반을 이용을 해야 될 구간과 오픈되어야 되는 인터넷 서비스망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업무방 2개 구간에 대해서만 맥 주소 기반 인증을 하실 수가 있고 오픈되어야 되는 인터넷망 구간에 대해서는 맥 주소 인증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구 조건 중 하나가 이 인증된 단말은 모든 지점에서 별도의 작업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경우 이 이동이 많기 때문에 이런 요구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인증받은 단말이 모든 지점에서 인증된 것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모든 장비에 그 동일한 맥 주소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트러스가드 장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안랩 TMS를 통해서 맥 주소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는데요. TMS에 등록되어 있는 맥 주소는 해당 장비에 연동되어 있는 모든 트러스가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맥 주소 정보를 모두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 TMS에 수동으로 맥 주소를 업데이트하는 방식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 고객사에서 AD 서버를 연동해서 그 AD 서버의 사용자의 맥 주소 정보를 관리하고 계신다면 이 TMS와 AD 서버 연동을 통해서 맥 주소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TMS에서 이 AD 서버의 맥 주소 수집은 사용자가 설정한 이 주기에 따라서 자동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트래픽량이 많지 않은 이 새벽 시간에 보통 활동으로 설정해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TMS의 수집 또는 등록된 모든 맥 주소는 트러스가드에 모두 업데이트 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트러스가드에서는 어느 정도 맥 캐퍼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트러스가드에서는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 트러스가드에서는 최대 3만 개까지 맥 주소를 관리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노트북을 예로 들면 유선, 무선 2가지 맥 주소를 모두 다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유선, 무선 모든 맥 주소를 이용하신다고 하면 최대 15,000개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OA 기기나 IoT 기기는 OUI 기반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OUI 맥 주소는 하나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만큼 여유 있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사전 승인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증된 단말에 대한 방법을 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인증받지 않은 단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이 사전 승인받지 않은 사용자가 단말을 연결해서 통신을 시도한다면
이 사용자에 대한 업무를 허용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미승인 사용자 단말을 통해서 내부에서 이 트러스트 가드를 통과하는 통신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이 사용자 웹브라우저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리다이렉트 페이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해당 페이지에 보여주는 이 차단 메시지는 사용자가 직접 설정해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보여주는 정보는 이 트러스가 돼서 자동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 화면에서 보여주는 이 자동 수집된 정보는 접속을 시도한 단말의 IP 주소, 해당 단말의 맥 주소 및 차단을 수행한 이 트러스트 가드의 호스트 네임, 차단 시간 등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방화벽을 운영하시다 보면 이 서비스가 안 된다라고 연락을 받아서 이 장애 처리하실 때 이 장애 처리를 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장애 처리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이 미승인 단말에 대한 임시 승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데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될 것인데요. 이 관련된 리다이렉트 페이지 하나로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리다이렉트 페이지에는 해당 단말에 필요한 IP 정보, 맥 주소, 그리고 어느 현장에서 발생했는지 그 현장에 관련된 장비, 트러스트 가드의 장비 호스트 네임, 그리고 발생된 시간, 이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추가로 요청할 필요가 없이 이 해당하는 화면 캡처만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미승인 단말에 대한 승인 절차를 위해서 어떤 정보를 수집했는지 별도의 가이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임시 승인을 수행할 운영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임시 승인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임시 승인 절차를 하는데 많은 리소스가 투입되는 것들은 아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단이 발생한 트러스트 가드 장비 로그에서는 미승인된 단말에 대한 맥 주소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장비에 접속을 하셔서 로그를 검색을 해보시면 그 미승인 단말의 맥 주소를 바로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해당 맥 주소를 클릭해서 바로 맥 주소에 대한 임시 승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일 사전에 관리자가 임시 승인에 대한 정책 만료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셨다면 해당 시간만큼만 유지되고 시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시 승인된 맥 주소는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방화벽을 운영하셨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나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것들은 계속 운영해서 상관이 없겠지만 임시 승인된 정책들을 나중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텐데 임시 승인된 맥 주소는 일정 시간이 돼서 자동적으로 만료가 되면 해당 맥 주소는 자동 삭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임시 허용만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만료가 됐을 때 관련된 맥 주소를 삭제하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현장에 와서 바로 임시 허용하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사전에 승인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 프로젝트 기간 동안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동으로 이 맥 주소를 등록할 때 자동 만료 기능을 이용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기간까지만 이 맥 주소는 임시 허용이 되고 해당 기간이 지나게 되면 해당 맥 주소는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이때 그 사용자가 해당 지역에서만, 해당 지점에서, 현장에서만 사용한다면 해당 장비, 트러스트 가드에서 해당 정책을 수립해 주시면 되고 만일 그 사용자가 여러 군데의 지점을 이동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면 각각의 지점에 바로바로 입력하실 수 있지만 이 지점이 많다라고 하면 TMS에 등록해서 모든 지점에 해당 관련된 정보를 등록하여서 모든 지점에서 이 해당 임시 승인된 단말이 허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용자 임시 단말이 한 개라고 하면 사용자 직접 입력하는 게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지만 이런 단말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좀 부담이 되겠죠. 그렇게 저희가 일괄적으로 장비를 등록할 수 있는 형태로 CSV 파일 형식으로 맥 주소를 일괄 등록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맥 주소를 등록하는 해당 페이지에서는 CSV 파일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맥 주소를 내보내기도 가능한데요. 해당 등록되어 있는 기존 맥 주소를 내보내기를 해서 그 양식에 맞게 추가해야 되는 단말들, 임시 승인해야 되는 이 단말들을 입력해서 일괄 입력을 하셔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 미승인 단말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운영자는 모든 장비의 로그를 보고 있거나 현장으로부터 임시 승인 또는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으면 관련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없는가? 이런 모니터링에 관련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통합관리 솔루션 TMS는 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PM이라고 해서 폴리시 매니저, 장비에 연동되어 있는 그 트러스트 가드에 관련된 이 정책들을 이제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관련된 기능과 TM, 트랩 매니저라고 해서 발생된 로그를 수집해서 통합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러스트 가드에서 발생한 로그를 통합 수집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장비에서 관련된 로그를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장 장비에서 발생한 로그를 TMS에 수집하게 되면 관련된 정보 로그가 발생했을 때 관련된 내용을 팝업이나 메일 등으로 경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사용자가 직접 규칙을 만드셔서 어떤 경보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로그가 발생했을 때 관련된 로그가 발생하게 되면 팝업으로 또는 메일로 발생을 시켜라 라고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실제 모니터링 화면에서는 보시는 것 같이 팝업 또는 메일로 내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랩 트러스트 가드는 이 건설 현장 보안 강화를 위해 개발을 하면서 어떻게 보안을 강화하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맥주와 관련된 기능들을 개발을 하면서 관련된 기능들은 현재 특허 등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몇 년들부터 클라우드를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이 클라우드에 업무 관련 정보를 업로드해서 사용하시는 경우 이 모든 지점에서 그 클라우드에 접속할 때 어떻게 보통 사용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HTTPS 서비스를 이용해서 관련 정보를 암호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 건 아니신지, 저희 안랩 트러스트 가드는 이 클라우드와 보통 IPsec VPN으로 VPN 터널을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트러스트 가드를 통해서 AWS나 MS Azure와 표준 IPsec VPN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연동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MS Azure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Azure와 연동되어 있는 VPN에 검증된 제품을 이렇게 게시를 하고 있는데요. 안랩 트러스트 가드는 해당 페이지에 VPN 연동 검증된 디바이스 등록을 위해서 현재 MS Azure와 연동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테스트가 완료되면 관련 페이지에 트러스트 가드 연동 확인된 제품으로 등록될 예정이며 연동 가이드 문서도 같이 등록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 사례를 통해 트러스트 가드를 이용한 건설 현장의 보안 강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건설 현장 보안 강화에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는 이 안랩 트러스트 가드 제품을 들고 여러분을 다시 한번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